은퇴 후의 삶,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집, 최신 전자기기, 그리고 넘쳐나는 물건들로 가득 찬 은퇴를 꿈꾸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순자산 5억으로 무소유의 삶을 선택한 파이어족입니다. 소파, TV, 노트북 같은 물건들까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자유를 찾은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와 행복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준비해야 할까요? 소파, TV, 노트북 없이 은퇴한 무소유 파이어족의 삶.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묻는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할 무소유 파이어족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소유한 물건들이 정말 내 행복을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있을까요? 사례 1, 소유에서 자유로 삶의 본질 찾기.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를 앞두고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바라보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 올리려고 살았나? 그때부터 그는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파, TV, 노트북처럼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것들도 포함이었죠. 대신 그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간단한 독서용 조명만 남겼습니다. 놀랍게도 물건이 줄어들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감이 커졌다고 해요. 더 이상 물건에 얽매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자유로워졌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은 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줍니다. 사례 이 시간을 소유하다. 두 번째 사례는 그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요. TV를 없애고 나니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에 독서나 글쓰기를 하며 자기 개발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TV 없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대신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을 배웠어. 이 말이 친구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도구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되찾은 거죠. 사례 3, 더 적게 소유할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마지막 사례는 소비에 대한 그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는 순자산 5억이라는 금액을 은퇴 후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덜 소유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예를 들어 화려한 여행 대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남는 돈을 자선 활동에 사용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건이나 사치가 아닌 타인과 나누는 기쁨에서 오는 만족감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죠. 돈을 쓴다면 내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는 그의 말은 은퇴 후 삶의 소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파와 TV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부터 물건과 시간, 그리고 소비 습관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은퇴 준비는 물질이 아닌 마음과 가치관의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무소유가 주는 자유, 은퇴 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은퇴 트렌드는 무소유를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소파, TV, 노트북까지 버린 파이어족의 사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됩니다. 물질 대신 시간을 소유하다. 사람들은 은퇴 후를 준비하며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한 은퇴를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무소유
파이어족은 물질적 소유를 줄이는 대신 시간을 소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TV나 노트북이 사라지자 저녁 시간이 텅 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공백을 새로운 경험으로 채웠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고 아침에는 산책하며 명상을 합니다. 이런 생활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넘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죠. 결국 무소유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소유를 통해 물질적 여유를 줄이는 대신 진정 필요한 여유, 즉 시간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덜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이유. 소유가 줄어들면 삶의 불편함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건을 많이 소유할수록 스트레스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행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그는 소파와 TV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줄어드니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물건을 줄이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은퇴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돈으로 산 물건들보다 내가 직접 만드는 시간과 경험이 더 가치 있더라. 결국 덜 소유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쓴다면 가치에 투자하라. 무소유를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비를 가치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죠. 예를 들어 그는 고급 가전제품 대신 동네 카페에서의 독서 시간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자연 속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소비 방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소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을 어디에 쓸지 고민할 때 그 소비가 내 삶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킬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아닌 경험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재설계 시작은 버리는 것에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흔히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퇴 후 삶을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소파, TV, 노트북처럼 필수품이라 여겨지던 물건조차 과감히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소유가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덜 소유하고 더 많은 시간을 누리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은퇴 후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의 물건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인지. 은퇴 후의 삶, 더 많이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세요. 그 첫걸음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